목요일, 금요일 보면은 미국이 11.8% 나스닥이 네. 폭락했고 일본도 4~5% 빠지지 않았나요? 우리는 이제 큰 폭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기대감이 있어갖고 사실 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너무 단계에 많이 빠진 게 닷컴 버블에 맞먹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에 파월 풋도 없고 트럼프 풋도 없고 아무 풋도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틀 동안에 12% 빠져서 25년 전과 비슷하게 빠졌기 때문에 과하게 빠진 측면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탐욕 지수 아시죠? 공포 지수가 25 이하가 공포인데 4가 됐어요. 4요? 4. 며칠 사이에 확 빠졌기 때문에 자율적인 반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희망 회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은 경기 침체는 반영한 거거든요. 오늘 내일 사이에 분명히 바닥은 단기적으로 한국 시장은 바닥을 칠 것 같긴 한데 당분간은 앞자리가 2, 6 가는 건 어렵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많이 빠지면은 이거 조금씩 모아서 사가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실 텐데 저도 주말사이 여러 가지 뭐 자료도 보고 분석 내용도 보고 했는데 이거 이제 단기간의 V자 반등보다는 아무래도 이러한 여파들이 데이터에 미치는 그 시간까지의 불확실성이 있어서 한 여름까지는 좀 두고 보면서 조금씩 천천히 접근하는 전략을 많이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께서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글로벌 인터뷰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년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되게 바쁘셨죠? 예. 엄청 뭐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요.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데 좀 전에 네. 말씀하신 대로 결론이 대충 비슷하게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랑 다르게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다르게요? 글쎄요. 이게 장이 오늘 끔찍할 수 있죠. 월요일. 그 금요일 날 장은 우리나라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약간 덜 반응을 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했던 부분들이 폭이. 있었지만 더 하락할 수 있었던 그렇죠. 걸 그나마 막은 거다.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보면은 미국이 11.8% 나스닥이 네. 폭락했고 이틀 동안에 그다음에 일본도 거의 한 5% 4~5% 빠지지 않았나요? 이틀 동안에 아마.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금요일 날 왔다 갔다 한 게 큰 폭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기대감이 있어갖고 사실 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라는 게 말이 이상하고 조금 그 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미국이 많이 빠졌으니까 미국이 네. 많이 빠진 거가 이제 자율적인 반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율 반등. 자율 반등. 왜냐면 너무 단계에 많이 빠진 게 이틀 동안에 11.8% 빠졌다 했잖아요. 그쵸. 나스닥이. 그런데 이 정도 빠진 것이요. 우리 닷컴 버블에 맞먹습니다. 닷컴 버블 시기와 맞먹는 하락이다. 닷컴 버블의 3월 달에 3월 장 날짜는 3월 10며칠에 비슷할 겁니다. 네. 4월 며칠 두 번을 결쳐서 그때 하루에 가격인데 14% 12%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하루치 빠진 것이 이틀에 거쳐서 우리 나스닥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이게 낙폭의 속도가 과했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인지 뭔지 몰라도 한번 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한국은 목요일 금요일 날 덜 맞은 측면이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또 우리나라는 그 전에 좀 빠지지 않았어요? 아니요. 안 빠졌어요? 미국은 완전히 도로아무탑을 개떡은 건데 우리는 사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목요일 금요일 날 상황이 그렇게 이벤트가 그렇게 좀 가지 금요일에. 않고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진짜 제대로 아마 크게 됐을 건데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근데 이제 주말에 파월 풋도 없고 트럼프 풋도 없고 아무 풋도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틀 동안에 12% 빠져서 2020년도 25년 전과 비슷하게 빠졌기 때문에 과하게 빠진 측면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탐욕 지수 아시죠? 얼마나 사람 공포 지수. 탐욕이 아니면 공포지. 이 공포 지수가 25 이하가 공포인데 100일 기준으로 4가 됐어요. 4요? 4. 공포의 끝단에 4밖에 안 남았어요. 극도의 공포라는 극도의 거네요. 공포는 지금. 이게 바로 며칠 사이에 확 빠졌기 때문에 자율적인 반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만 힌트만 주더라도. 근데 이게 쓸데없는 희망 회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긴 한데 과거 2002년도나 아니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이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했던 1980년, 27년 이런 거 이런 거 시츄에이션이 아니라면 진짜 완벽한 스태그네이션이 아니라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면 지금은 경기 침체는 반영한 거거든요. 경기 침체에 반영했죠. 대한 우려는 선반영이 됐다. JP 모건이 60%를 올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JP 모건 무조건 말이 나는 거 아니지만 올해 성장률을
올해 전체 성장률은 마이너스 %로 네. 얘기했고 아까 뭐 데나이브스 얘기 나왔습니다만 후행적으로 애플 내렸는데 그런 거 따지면 경기 침체는 반영됐어요. 어느 정도 이상 반 이상 하루 셈에. 근데 문제는 경기 침체 정도가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짜 가능성이 없다면은 한 차례 더 빠집니다. 그러면 5에서 10%더 빠질 수 있어요, 장이. 그러니까 그거 반영을 바로 하는 게 아니면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 자율 반등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걱정이 이거죠. 자율 반등이 사람들이 팔 것이냐, 의미 있게 들어올 것이냐 하는데 아마 업체들이 1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잖아요. 이번 주말부터. 그쵸. 업체들이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톤을 한다면은 확 올라가겠지만은 긍정적인 톤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그러면 이제 데드캣 바운스가 될 때 트림할 것 같아요. 종목 수도 트림하고 그다음에 폭도 트림하고. 그래서 이게 오늘 내일 사이에 분명히 바닥은 단기적으로 한국 시장은 바닥을 칠 것 같긴 한데 저는 제가 클로징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 2380까지는 한번 내려갈 수 있겠다. 2380포인트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올라올 때 이슈는 이게 정거점은 우리나라 뭐 상법개정 이런 거 뭐 대통령 선거한다고 해서 모든 건 되는 게 아니니까 당분간은 앞자리가 2, 6 가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상법 개정도 지금 계류 상태에 네네. 빠져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에서 계류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좋아질 만한 여건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만약에 대선을 다시 한번 조기 대선 치른다면 2달 정도 시간이 그렇죠. 있어서 그 시간은 좀 지지부진한 네. 모습을 단기적으로 더 이어갈 빠졌다가 올라가더라도 한 2300, 한 7, 80에서 2500, 7, 80 이 사이에 갇힌 거로 보여서 미국은요? 그런 거죠. 미국은? 미국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네. 요거 첫 번째 페이지. 이거에 대한 앵커님의 그 판단을 말씀드릴게요. 제 판단이요? 트럼프는 언제 풋을 가능할까? 언제 스탠스를 바꿀 수 있을까? 글쎄요. 이거 답이 없으면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게임 끝난 거야. 근데 저도 연준처럼 트럼프가 데이터로 이게 뭔가 시장에 드러나는 게 있으면은 그때 이제 마치 본인이 네. 슈퍼맨인 것처럼 나서서 경기가 이렇게 깨졌으니 내가 정책 펼쳐줄게 그치.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생각할 때 첫 번째 관성. 내려갈 때까지 주식시장. 네. 감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네. 그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 감내할 수준까지는 상당 수준까지는 두고 본다. 그 상당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거 이제 엊그저께 나온 그건데 지금 말씀드리면 과거 평균으로 회귀한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네. 과거 평균이 5,030 정도가 평균 19점 잘 말씀 보여드릴게요. S&P 500 기준으로요? 요거. 지금이 5,074거든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난주 말씀드린 게 여기 밑에 세 번째입니다. 네. 과거 5년 평균 했을 때 20배 약간 못 미치면은 5,310이에요. 바로 목요일 날 주가였죠. 네. 금요일 날 확 빠졌죠. 네. 그러면 이거는 경기 침체 가능성뿐만 아니고 다음 단계 넘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No Trump put, no power put for now. 당분간. 네.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은 부상했다고 공포. AI는 노이즈 확인되지 않았지만 약간 이것도 약간 그렇게 되면은 18배. 이건 10년 평균이야. 10년 평균은 뭐냐면은 그렇죠. AI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거야. 10년 전 언제? 2015년이잖아. 네. 그래서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AI에 씨앗이 뿌려진 게 제프리 힌턴 교수하고 고양이 계산하고 이거 난리친 거 갖고 2012년, 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있고 이거 평균은 AI가 확 올라오지 직전까지 포함한 게 18배 정도 수준이에요. 19배 이하 수준. 네. 지금 딱 19배를 밑돌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수세. 5천 간당간당한 게 19배 밑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트럼프 파워풋 포나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목요일 날 주가가 이거랬다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안 가고 공포만 부상한 건데 이렇게 가면은 4,900하고 5,300 사이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히 딴 거 본 거 없고 오늘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거 하루 종일 생각해 보세요. 얼마까지 감내할 것이냐. 아까 말한 18.3배를 말씀드렸어요. 10년 평균 완전히 돌아가는 거면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성이 어디까지 두고 볼 것이냐는 것은 또 다른 이 세 가지의 변수여야 합니다. 세 가지 변수. 쉬운 거. 무지무지한 압력 반발. 중국이 반발했죠? 네. 유럽은 좀 까리까리하죠? 할 것 할 것 같긴 하죠. 같다라고 처음에는 강력하게 말했는데 아직 액션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과 유럽 다 큰 거니까 우리야 뭐 일본이야 못하지만 네. 강력한 반격을 하고
지금 약간의 라이어트, 이게 폭동이죠. 데모 일어나는 미국에서. 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60만 있대요. 명. 네. 그런 거. 그다음 업계의 강력한 로비, 이거는 했다가 실패했으니까 별거 없고. 공화당 내부의 압력? 공화당 내부의 압력이라는 것은 그 걔네들 선거에 앞두고 가면 갈수록 이게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모든 것이 중간 선거 내년 11월이거든요. 아직 멀었어요. 멀었지. 그러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성과를 내려면 언제 액션을 바꿔야 되겠어요? 언제? 1년 전. 그럼 올해 11월이요? 제가 원래 얘기했을 때 이게 푸시 없다 그러면 올해 가을, 겨울 넘어갈 때나 이 사람이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이엇,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탄핵해 볼까요? 이제 못하죠, 탄핵 시나리오 지금.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론적으로. 근데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공화당 레드웨이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 하나하나 개선합시다. 하원은 어떻게 하냐? 거기는 헌법재판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원하고 상원 통과하면 됩니다. 근데 최근까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네. 시도는 많이 했어요. 하원에서 반 이상 되면 탄핵 소추가 됩니다. 하원은 표차가 3표가 5표차가 없기 때문에 네. 이탈하면 가능해요. 네. 그렇게 몇 번 했거든요. 네. 상원이 안 되지. 어. 3분의 2, 67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100명 중에서 네. 그게 어려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화당이 반발하는 것이 얼마 정도 반발하고 얼마나 압력이 되냐, 이거는 시간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죠? 그러면 두 가지예요. 아주 극단적이에요. 얻을 거 얻었다. 트럼프가 야 됐어, 내가 얻을 거 얻었어, 좀 봐줄게 라고 얘기가 들어야 됩니다. 뭘 얻어요? 감세해가지고 경기를 회복해야 되는 거니까 감세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돼야 된다. 우리 법안 통과하죠? 부채 한도 상한하고 도지가 그 연방정부 사람 자르고 이거 있잖아요. 그게 넘버로 확인되면은 관세 이거 무지막지하는 거 약간 딜을 하려는 생각이 요거가 뒷받침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페드가 금리 인하의 압력에 좀 굴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얻을 거 얻었다 싶어서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지. 4월도 엄청 강경하게 대응하고 어느 있잖아요. 나왔죠. 지금은 서두를 필요 없다. 아직 시간이 있다. 네.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은 5월, 6월은 아니고 6월은 혹시 모르겠는데 그건 5월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니까 6월에 할 수 있는 건 5월 데이터 봐야 되는 거니까 4월 데이터가 나오는 5월 초까지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와. 그게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중에서 AI 노이즈만 빼고 요거는 AI 스트롱하다 합시다. 네네. 그 나머지는 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벌써 5천에 간당간당한 평균하고 값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아니고 무지막지하는, 그러면 이거죠. 세 번째, 스스로 깨달아야 되죠. 야, 미국 혼자서 제조를 부활하느니 세수 확보하느니 턱도 없는 얘기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이 판단은 뭐 너무 오래 걸리죠. 너무나 에카다믹하죠? 네. 결국은 뭐 라이어트가 되든 무슨 압력이 가해지거나 자기가 뭔가 얻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결론은 뭐죠? 시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그러면은 단 한 줄에도 우리 힘들죠. 조금 그게 문제예요. 멀리 보면은 이제 올 겨울까지는 우리가 이 하락을 감내해야 되고. 충분히 빠지면 되지. 아까 18배 이하가 갖고 17배 한다. 평균보다 이하면은 이 경기가 이상한 거죠, 완전히. 근데 경기 지금 이상하면 한 4,800까지 가는 거죠. 지수가 벌써 지금 5,070선인데 저 말씀하셨던 그 한 4,800까지 4,800은 한 4%지. 순식간 아니에요? 5%. 네. 4.5%. 오늘 밤에 뭐 블랙 그래서 제가 먼데이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리 빠른 기간 내에 빨리 내려갔다고.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운스 100은 올라간다고. 바운스를 할 때요. 네. 근데 따라가실 거냐 이거죠.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럼 다시 봅시다. 바닥에 가까워다 치고, 자, 여러분 4,850 갔다가 칩시다. 10년 평균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네, 10년 평균 밑으로 내려서 들어가고 싶잖아요. 뭐 들어가시겠어요? 애플 들어가시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테슬라 들어가시겠어요? 아니면 엔비디아 들어가시겠어요? 뭐 들어가시겠어요? 애플부터 말씀드릴게요. 애플 그 데나이브스가 뭐 20% 목표 주가 낮췄더라고요.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 친구가 목표 주가를 낮추는 건 좋은데 어닝 포캐스트를 바꿨는가 저는 궁금해요. 어닝 포캐스트 안 봤으면 주가가 지금 20배 빠졌기 때문에 PER이 한 26배, 27배 이하일 겁니다. 아마도. 네. 얼마 전에 그 주식이 32배 간 주식이에요. 네. 빠져서 지금 26, 7배. 뭐 어닝을 그대로 있으면 25배일지도 몰라요. 하여튼 30배는 훨씬 밑으로 내려왔어요. 네. 그 엄청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19배 됐으니까. 네. 애플 여전히 바이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리포터가 나온다고 했어요. 니드홈이라는 데서. 잘 모르죠? 니드홈. 폴캐스트를 28% 컷했습니다. 28% 컷하니까 지금 빠진 상태에서 여전히 35배입니다.
28% 어떻게 컷하냐? 그 저기 중국에 생산한 게 90%고 네.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 아니, 이전하는데 3, 4년 걸리고 네. 코스트를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엄청난 비싼 거 사람들이 소비해줘야 되는데 예측을 못하죠. 예측을 해야지 애널리스트라면 그거. 그 예측이 애널리스트 포캐스트 반영이 돼가지고 떨어지고 PER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냥 주가만 빠지면 반영하면 싸지. 네. 근데 어닝 얼마나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거 언제 봐요? 1분기 시점 나오고 2분기 가이던스 나올 때 보잖아요. 그쵸.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시간의 편을 동안 미리 빠졌기 때문에 바운싱 할 수 있는데 바운싱 할 때 그 바로 들어갈 것이냐 이거죠. 그렇죠. 아니면 세이프한 거, 그다음 먹고 사는 거 관계 없으니까 코카콜라나 맥도날드나 이런 주식만 붙들고 있을 것이냐. 아이 미국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 한국 저기 그 대통령 해결됐으니까. 아이 그 중국이 힘내게 싸우고 있네. 아, 중국 믿음이가 어디가 있어요. 아무데도 못 가면 못 가는 거고 주식이 그냥 폭락하는 거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닥은 빨리 빠졌기 때문에 바닥이 올 수 있는데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가이던스와 애널리스트 포캐스트가 어저스트 다운 되는 걸 보고 싶은 사람들이 또 반이 있을 거기 때문에 바운스 백 할 때 현금이 없다. 그럼 바운스 백 할 때 약간 오히려 더 줄여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1월 달에 스탠스가 바뀐다. 그러면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면 실제 주가는 미리 반영해서 아마 여름 정도는 바닥 치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뭔가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해결이 되는 그 순간까지 스트러글이 그게 난기류일지 단기 난기류일지 아니면 폭풍일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거 걱정이기 때문에 바닥을 지금 논하는 건 이미 게임 끝났고 제가 일주일 전에 나왔을 때 바닥 내려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들어. 근데 빠지고 나면 이제 다 까먹는 거잖아요. 이제 오늘 판다. 오늘 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이제는. 근데 문제는 사들어갈 것인지 반등할 때 줄일 것인지 생각해야 되는데 어닝에 대한 예측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닝에 대한 폴캐스트가 금방 낮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통령 이슈가 아니더라도 덜 빠진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안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우리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애플의 주가는 어닝 폴캐스트를 다운그레이드 하고 보면은 이게 26배는 아닐 거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다운됐으면 35배는 아니더라도 한 30배를 가정하면 여전히 싸지 않은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 나오는 거 보고해야 된다. 애플은 그 테슬라하고 다르게 자기네가 특별히 못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되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보시는 분은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네. 데나이브스가 315불 떨어뜨렸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이슈가 그 사람 늦게 깨달은 거라고.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애널리스트 했으니까 그 친구가 더 오래 했지. 아는데 이번에는 정확해요. 올라는 갈 겁니다. 많이 빠졌기 조금만 바뀌면. 근데 올라갈 때 업사이드가 얼마나 있을지는 다시 또 6월 7월에 오스틴 하고 나면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네. 근데 이 200불까지 갖다 내려가셨는데 근데 과거처럼 400불, 500불 다시 애널리스트들이 목표치가 올린다 하면은 따라갈 것이냐고 해서 굉장히 신중할 수 있다.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의 어닝은 내려가야 됩니다. 애플이 완벽하게 중국하고 익스포즈 돼 있는 거고 한국 관련된 그러니까 LG 이노텍 이렇게 연결되는 것 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미국 평균은 19배를 밑들고 시작했고 완전히 거품 덜어내면 18배까지 가면 4,900까지 갖고 갈 수도 있고 오늘이라도 스탠스를 바꿔주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네. 그러면 다시 가면 5,300, 5,500까지는 그냥 무섭게 갈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트럼프 시대에서는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실제로 얘기했어요. 버텨라. 뭘 Hang in there. Hang in there. hang in there. 네. 예. 근데 버텨라. 엄청나게 무거운 우리 심정을 가져야 돼요. 구조적인 변화가 전 세계의 프리 트레이드의 종말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그런 버티는 게 단기간에 우리가 뭐 코로나 팬데믹 버티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코로나 같으면 더 빠지죠. 아마 4,500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코로나는 단기에 빠지고 단기에 올랐잖아요. 네. 근데 제 말씀이 심지어 빨리 빠졌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그냥 다 잊어버려갖고 할 정도냐. 백신만 개발한 그러니까 이거죠. 백신 cure for all 하는 네. 것이 있을 것이냐 이거죠. 트럼프가 스탠스를 바꾸기 전에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트럼프의 푸시 가능할 것이냐. 언젠간. 그 언젠간 가능한 것이 제가 신이 아니니까 오늘도 가능할 수도 있고 다음 주도 가능할 수도 있고 진짜 한 7, 8월 달까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반등할 때 어디까지 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냐는 아까 평균 회기랑 같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네. 좋게 생각해보면 이런 있어요. 과거 역사상 눈에는 눈,
뭐에는 러시아 룰렛 게임 하고 나면은 보통은 과거 역사상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협상의 시작인 경우가 꽤 있었어요. 저 보세요. 그러니까 T410 붙었잖아요. 네. 이렇게 붙고 나면 그렇게 하면은 협상 아니면은 방법이 없어요. 1961년도인가 그 미국 쿠바 그 핵전쟁 일어나기 전에 극단적으로 여러분 모르죠. 나도 모르죠. 저도 태어나기 전이니까. 네. 역사로 알고 있잖아요. 완전히 끝까지 가는 T410 아닙니까? 세상이 망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때 협상의 시작이라고 뭔가 다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변화의 모색은 할 수 있다. 누군가 완전히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싶은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가 네. 이런 거니까 바닥은 결국은 차지를 할 텐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익의 추정이 낮아진다. 그러면 EPS도 낮아진다. 그러면 실제 바닥의 폭이 좀 여러분 생각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뭘 기다려야 되냐? 이번 주에 빅 위크인 이유가 이런 상국에 데이터가 또 나오죠. 네. CPI 나오죠. 목요일 날. 네. 우리나라 금요일 아침에 PPI는 그 다음 날이고 그 다음에 고용 나오죠. 이제부터는 고용은 박살나고 CPI는 낮으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수준도 추가적인 하락을 보인다라고 해도 그 현재 밸류에이션이 한 18배 정도 수준으로 가려면 4,700, 4,800 이 정도 네. 예, S&P 500 900. 기준으로 금방 이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데드캣 바운스를 기대하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미국 주식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손을 꽉 붙잡고 인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여기서 물론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나 뭐 외교적으로 갑작스럽게 뭐 중국, 유럽 다른 나라에서 화해 무드가 발생을 하고 이런 가능성이 뭐 1%라도 그게 발현이 된다면 더 빨리 V자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빨라도 여름까지는 우리가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네. 근데 이번 주 바뀔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번 주 CPI가 나오는데 CPI가 평균 3%, 3.1%거든요. 코어가. 네. 그게 낮게 나와야지 좋죠. 그렇죠. 그래야지 인플레 우려가 약간이라도 좀 부담이 되니까 파월이 풋할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거 하나. 고용은 망가지는 게 낫다고요. 이제 거꾸로. 근데 고용도 여전히 견조해요. 그러니까 네. 망가져야 나요. 왜? 그러면 트럼프의 압력 가는 건 CPI는 아니에요. 네. 트럼프는 유가만 내려가면 CPI는 크게 문제가 아니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리는 거. 사람들이 잘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이 퍼치스 파워가 낮아지는 거니까 스펙이 줄 거고 네. 나중에 6개월 후에 데이터가 바뀌기 때문에 네. 이게 이슈이기 때문에 CPI는 낮게 나오고 고용은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게 나오고 이것이 컴비네이션 되는 시나리오가 전개되면은 주가가 많이 빠진 것만큼 반드시 셀 수 있습니다. 데드캣 바운스를 하더라도. 근데 이익 전망은 낮아진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이익 전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릴 때 애플 이익 전망 얘기할 때 네네. 애널리스트 낮추면서도 네. 제가 많이 했으니까 하는데 한 번 첫 번째 낮출 때 네. 100% 자기 마음에 극단적인 월스 케이스를 잡아놓지 않습니다. 그럼요. 왜? 왜 그럴까요? 월스 케이스 잡아놓지 않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애플이 생산을 다 미국 바깥에서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냈으면은 진짜 망하는 거 아니도 아주 개떡이 되거든요. 네. 어느 순간에는 트럼프가 각 회사별로 나라별로 다시 약간 예외적인 그러니까 조항을 1기 때 애플은 풀어줬어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애플이 그 기대치가 사실 주가 목표주가 낮출 때도 사실 20-30%는 다 들어가 있다. 한쪽에 그러니까 기대감이. 완벽히 월스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알아야 돼.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냅대치고 오를 때 낮출 때 진짜 월스 케이스를 할까? 네. 높일 때 완전히 베스트 케이스를 할까? 아니에요. 적당히 제가 룸을 틀릴 경우에 남겨놔요. 20-30%는 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많이 빠져서 바운스는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진짜 이거를 믿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다 그러면은 예외가 있다고 보면은 공포가 극단적 갔을 때 이번 주에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얘가 아니고 꽤 오래 갈 수 있다. 한 분기 더, 한 분기 더.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건 뭐 조금 베팅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거 애플이 너무 좋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거 진짜 바닥에 빠졌어. 나 같으면 그걸 30% 50% 하는 게 아니고 10%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CPI 넘버 이런 거 무너지고 바뀌는 거 보든지 아니면 그런 그 극단적인 케이스를 없애도 된다. 와 그러면 이제 저번에 생각했던 한 반 정도니까 저번에 한 15% 들어갔지 이제는 25%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지난번에 그 애플 1기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중 무역 분쟁 펼칠 때 네.
그때 애플을 예외해준 그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됐는지가 궁금하네요, 갑자기. 제가 그거까지는. 예, 왜냐면은 이제 이번에도 그 희망회로를 조금이라도 붙잡고 싶거든요. 그렇게 네네. 되면은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나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 있는 공장에 있는 미국 기업들은 그래도 좀 살아남을 숨쉴 구멍이라도 만들 수 있으니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데 그렇긴 하죠. 그런 희망회로를 돌리기에는 아직은 그러니까 좀 그렇게 섣부른 거죠. 희망을 돌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변수까지 사람들이 가늠해서 주가를 천천히 하향 조정하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빠지긴 하지만은 네. 바운스백 할 때 들어가는 타이밍과 정도를 조금은 그 전보다는 좀 이렇게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바이오닉 된다. 싸지고 약간은 천천히 약간은 보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봐요. 미국만 주식이 아니고 아까 한국도 주식이고 일본도 중국도 주식이잖아요. 홍콩도 주식이고 다 같이 무너졌잖아요. 중국은 그래도 좀 잘 버텨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사람 생각할 거라고요. 미국이 바운스백 할 때 미국을 살 것인지, 홍콩, 중국 뭐 살 것인지, 한국 살 것인지를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이제는 좀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4,800, 900 PR 18배까지 가면은 낙폭 과대는 분명합니다. fear가 4 정도면 과거 이 역사상으로 이게 오늘 내일이 아니더라도 한 일주일, 열흘, 보름 갔을 때는 협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다 바운스 백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얼마나 하이, 얼마나 지속적 의미 있게 이거는 너무 다른 거고 거기에 파워푸시 있을 가능성이 있어야지 의미 있게 올라가는데 네. 파워푸시 5월까지 없다고 가정하면 그 시간이 30일일지 20일일지 이틀, 5일일지 한 달일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런 때문에 이게 좀 침착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파월풋을 기대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데이터 보고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CPI도 이번 주 발표되는 게 과거 데이터라서 그걸 보고 파월이 선제적인 대응을 절대 안 할 거거든요. 아무리 트럼프가 파월 너는 선제적인 대응 안 하잖아. 이번에도 그렇게 바보 같은 선택하지 마라고 얘기해도 오히려 더 전혀 근데 지금 굴복하지 이 순간은 않는. 찝찝한 거예요. 주말에도 보잉 데이터가 좋았잖아요. 그게 좋은 게 지금 상황에서 그다지 안 좋은 게 좋은 아니라는 거죠. 거예요. 예. 어차피 다 이제 알아가고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했기 차라리 때문에. 빨리 깨지고 데이터 무너져야 파월이 금리 인하하고 뭔가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종 그 회사의 데이터들도 차라리 깨지면서 가이던스에 희망을 보일 수 있는 게 봐야 되는데 네. 이게 빨라야 이번 주 말 다음 주잖아요. 네. 뭐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 발표되는 거 실적은 좋을 거예요. 잠정 실적. 네. 근데 그거 실적 좋고 지금 한 달 동안 디램 가격 13%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묻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매크로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미국의 바운스백 할 때 말씀드릴게요. 네. 미국이 당연히 관세 영향은 주가 보시다시피 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가 영향이 가장 크고요. 그나마 덜 빠진 거, 남들 7, 8% 빠지는 13%, 2% 빠지는 건 마이크로소프트, 네. 메타, 알파벳, 셋 이런 거예요. 근데 반면에 스탠스가 좀 바뀌면은 걔네들은 별로 안 올라가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항상 균형입니다. 이거를 9대 1로 가져갈 것이냐. 지금은 쉽지 않은 거 한 40% 가져가고 네. 좀 쉬운 거 60% 가져갈까? 이런 판단이 남아 있다. 잘 버텨야 합니다. Hang in there. 네. 오프닝 벨에서도 또 더 이야기를 해 주실 거죠? 네. 자, 일단은 우리가 너무 지금 시점에서의 적극적인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도 어떻게 우리도 버텨야죠. 행인데어가 트럼프 말뿐만 아니라 우리도 버텨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매일매일 관련해서 그 시기적인 부분이나 데이터 보면서 분석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은요.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